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지룡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맨발 걷기인데요. 완전히 열풍을 이룬다는 그런 소식을 접할 수가 있고요. 일부 장소에서는 그 관리하는 주체와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과의 어떤 다툼도 있을 정도로 요즘 아주 핫한 건강 주제가 맨발 걷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맨발 걷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항상 있어 왔었어요. 인류가 신발을 신게 된 그 이후부터 아마 모든 문화에서 이야기거리로 주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매 한 10년, 20년마다 또 유행이 돌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또 지압 슬리퍼라든지 찜질방이나 건강시설에 자갈 같은 걸로 일부러 발 자극을 주는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고객들이 와서 잠시나마라도 발에 자극을 받도록 해놓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스르륵 사라졌었는데 2023년에 갑자기 또 다시 열풍이 불고 있죠. 하지만 이게 비단 2023년 만에 어떤 유행은 아니었고요. 기존에도 산길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산행을 비교적 자주 하는 편인데 북한산이라든지 도봉산 같은 데도 많지는 않지만 항상 등산화를 가방에 메고 집에서 산까지는 신발 신고 왔다가 산에 접어들면 맨발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을 비는 시간 없이 항상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열풍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론적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한의학에서 발 반사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귀에다가 침을 맞는 걸 이침이라고 하고 손에 침을 맞는 걸 수지침이라고 하는데요. 이침, 수지침, 발 반사구 전부 어떤 원리냐? 홀리스틱이라는 전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체의 일부가 우리 인체 전체를 반영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발에서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발 반사구라고 해서 발의 어떤 부위가 어떤 장기라든지 인체 부위와 연결되는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 반사구 이론에 입각을 해서 맨발로 이 발에 자극을 주면 우리 몸의 전신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하나가 또 있고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을 때 우리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런 감각들이 뇌가 더 자극이 된다, 이런 이론들. 발을 자극함으로써 전신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이론 때문에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것이 새로운 건강법으로 지금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우리가 신발을 신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맨발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건강한 것은 맨발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분들이 맨발로 살면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맨발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조건 따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할 때는 유리라든지 못이라든지 부러진 어떤 물건들이 내 발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에 꼭 유의해서 실천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당뇨 환자들은요, 발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당뇨발 또는 당뇨족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이 혈관이 얇은 곳에 가서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당뇨가 무섭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핏줄이 얇은 데가 어디냐? 대표적인 눈, 그 시력에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가 콩팥,
우리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서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콩팥에는 모세혈관, 미세혈관이 많거든요. 당뇨 걸린 분들은 눈이라든지 콩팥 같이 아주 미세한 혈관이 많은 데 가서 피가 엉겨서 질환이 생기는데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모세혈관을 피가 찐득하고 걸쭉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에 상처가 났을 때 그 발이 낫지 않고 발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괴사라고 표현을 하죠. 의학용어로. 괴사가 일어나면 재생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발가락이나 발 전체를 잘라야 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유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당뇨 환자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절대 발에 상처가 날 정도로 모든 건강법이 그래요. 우리 몸에 해가 될 정도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것은 모자르니만 못한다. 차라리 신발 걷고 걷는 게 발을 다쳐가면서 맨발로 걷는 것보다 훨씬 득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유의사항을 꼭 유의하셔가지고 첫 번째, 안전한 곳에서 조금씩 맨발 걷기의 양을 늘려서 우리 연약해져 있는 발의 표면이 조금이라도 훈련이 된 다음에 그 걷는 양을 늘리거나 좀 더 험한 지형에서 걷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너무 내 발 건강에 취약한 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맨발로 걷는다고 해서 따라 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요.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시고 오랜 기간 수련을 해서 비교적 발바닥이 딱딱해진 다음에 험지에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발 건강을 해쳐서까지는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맨발 걷기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발 반사구라는 이론이 있죠. 발이 우리 인체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이런 이론인데요. 저희가 발 반사구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할 때는 어떤 특정 부위라든지 특정 기관이 부실할 때 그 자극점을 지압기나 침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극을 줌으로 해서 특정 문제가 있는 기관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이론으로 발 반사구라는 이론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맨발 걷기는 딱히 어떤 특정 부위를 목표를 가지고 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 건강에 모호하긴 하지만 우리 온몸의 건강에 전반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맨발 걷기의 목적이라고 또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압 도구라든지 이런 걸로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신의 건강에 도움을 도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손과 발에 말초혈관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로 걸을 때 모세혈관들이 자극이 됨으로 해서 순환, 이 발은 우리 심장에서 가장 먼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났을 때 좀 덜 낫기도 하는 거고 더디 낫기도 하는 거죠. 아까 당뇨 환자 말씀드린 것처럼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걸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우리 이침, 귀에 침을 놓을 때 이침, 손에 침을 놓을 때 그 수지침도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인체 축소판이다, 이런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반사구라는 게 발이 우리 인체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니까 맨발로 걷기가 우리 전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더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인 도움, 우리 균형 감각에 대한 도움도 될 수 있으니까 맨발 걷기는 권할 만한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 건강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